명실상부 독립운동 선열의 경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각계각층의 인원들이 이 효창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상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 후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 우리가 여기 있었구나. 역사와 문화와 휴식, 일상 이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효창공원. 이곳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효창공원 성역화를 주장해 왔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와 각 정부 부처에서 효창 독립 100년 공원 구상 최종 계획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효창 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후인 7월 2일 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 및 효창 독립 100년 포럼 발대식이 진행됐는데요.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등의 8인의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있는 좀 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가치와 역사적 가치와 장소적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효창공원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3.1운동 및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들은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이제 효창 독립공원, 독립 100년 공원을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도 100년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마주하며 그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공원이자 새로운 역사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과 용산구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효창 독립 100년 포럼도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저희가 현재 포럼을 구성을 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이제 43인의 이제 포럼위원들이 있고 또 이제 101명의 이제 시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144인의 포럼위는 효창공원이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적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관이 그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또 시민들,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축구인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써야 될 사람들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그 뜻과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창공원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문을 열었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이걸 같이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알릴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들이 이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것이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일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 만들어질 미래 효창공원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원. 효창원이 있던 곳이 어떤 사연으로 골프장과 유원지가 됐고 현재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됐는지, 지역 주민 외에 그 안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효창공원의 가슴 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1990년대 말부터 공원의 성역화를 주장해 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진 못했습니다. 효창공원이 수백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만 924제곱미터. 효창공원은 본래 문효세자의 묘역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가 5살 때 홍역으로 숨지고 4달 만에 문효세자를 낳은 후궁 의빈 성씨마저 세상을 등지자 양지바른 언덕을 찾아 묻어주게 됐는데요. 효창동 그 숲이 다 우거져 있는 곳에 거기서 보면 또 한강이 보이고 그러면 풍수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썼습니다. 그리고 효창묘라고 했습니다. 그걸 해마다 이제 제사 지나고 그랬는데 고종 때 와서 그 효창묘를 격을 좀 높입니다. 묘에서 원으로. 그래서 효창원이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녹지였던 효창원 일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 골프장을 짓게 됩니다. 골프장이 수용소가 됐다가 다시 유원지가 된 효창원. 그리고 1940년에는 효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에 이릅니다. 일제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그 일대가 많이 훼손됩니다. 청일전쟁 때 그 만리동 같은 데 일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또 노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일대 철도 관련 시설을 많이 하고 또 도원동 같은 데는 일본의 그 유곽들이 옵니다. 유곽들이 와서 이제 훼손이 그 근처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모가 작아진 것은 물론이고 섬처럼 폐쇄적인 공원이 됐는데요. 해방 후 김구 선생이 이곳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하면서 효창공원에 새로운 역사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백범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특히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그리고 안중근 의사까지 거기에다가 묘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정에서 자기와 같이 활동한 분들, 그 사람들도 유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거기에다 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46년부터 49년 사이에 그러니까 백범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 삼의사묘, 세 의사의 묘, 그러니까 윤봉길, 그 다음에 이봉창, 백정기, 그리고 안중근 의사 묘도 허묘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영 선생, 차리석 선생, 조성환 선생, 이 세 분의 묘는 임정묘역이라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 서거 후 효창공원의 고단한 역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효창공원을 비롯한 여러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 건데요. 이승만은 말로 할 적에는 임정을 계승한다 하는 걸 주장을 많이 했지만은 백범과는 좀 이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백범 묘역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경찰 시켜가지고 그런데 오지 말도록 지키도록 하고, 신성시대고 애국시대인 그 공간을 조금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 그 아시안 축구계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그러나 60년에 지금 효창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 해서 남산에 백범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백범의 그 묘소 한 30m 떨어진 곳에 대한노인의 서울 분회라 할까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공 애국탑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막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유경수 숭모탑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원래 취지였던 애국 열사와 임정, 묘역, 김구 선생까지도 임정 주석을 지났으니까 묘역적인 이 성격이 많이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80년대에 이르러서야 묘역이 정비됐고 일반인에게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7선열의 사당 의열사가 생겼고 묘역 또한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는데요. 90년대 말부터 효창공원의 성역화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의 공헌도와 희생도를 봤을 때는 최고의 정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근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우가 못 받고 잡초밭에 묻혀 계시게 되는데, 앞으로 이곳을 국립현충원 범위 차원의 예우를 해드리도록 앞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서서히 선열의 명예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효창공원을 성역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하려고 했다가 뭐가 잘 안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백범 기념관이 건립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독립공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단체와 축구계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고 묘역과 운동장, 기념관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근린공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러 번 좌절을 겪었던 성역화 사업. 2005년에는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성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효창운동장 이전과 철거 문제를 놓고 보훈단체와 축구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습니다. 2013년에도 역시 국립묘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공원 이용 제약 등을 우려한 지역의 반대로 무효화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공원화 사업이 발표된 만큼 해당 기관에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효창공원의 미래상을 만들어낼 43인의 포럼위원과 101명의 시민 참여단이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가장 우려되던 부분은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데는 당연히 축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인들은 이제 효창 운동장이 혹시 축구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축구인들 같이 들어와서 논의 구조에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이제 축구장은 존치 않은 곳으로 방향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현재 그 폐쇄적인 축구장의 공간, 축구인 또는 축구가 아니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축구장이 아닌 축구 플러스 역사, 문화,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고 지역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8월 말 효창공원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43인의 포럼위원은 아무래도 좀 이 효창공원에 직접적인 좀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인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효창공원이 그분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일상에서 쉽게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도 조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효창공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듣고자 시민 참여단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효창공원을 이용하고 가꾸어 나가게 될 주인공이 시민인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3주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참여단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에 독립투사들 칩이 7분이 모시고 계시는데 주위의 분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주위 학교들도 참배 잘 하지 않아요.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기회에 이걸 좀 더 성지화하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사와 근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참여단의 의견은 공원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저희가 총 한 3회 정도 워크숍을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일단은 효창공원에 대한 역사나 이 효창 독립 100년 공원의 조성 사업에 대한 것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100년 포럼 그리고 시민 참여단 그보다 훨씬 더 큰 학생들까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까지 시가 결정을 내리기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단지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최대한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효창공원이 세계적인 역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우리 얘기만 갖고 하면 곤란하니까 외국의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공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국제 포럼,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 전문가와 그런 분들이 같이 만나서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의견이 최종적으로 모였을 적에 그때는 긴 시간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다 개진되었는지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효창공원을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처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마주하며 그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효창원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가 퇴색되어 가던 공간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요. 주변 연못은 보수하고 담장을 허물어 공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상반기 현상 설계 공모를 추진해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효창공원의 새로운 공간 구상 방향은 첫째, 창의적 계획을 통해 변화 가능한 다층적 공간으로 만든다. 둘째, 독립운동가 7인의 묘역은 일상 속 성소로 조성한다. 셋째, 주변 지역은 확장된 공원의 개념으로 연결한다. 폐쇄적이고 정적이었던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송기정 체육공원,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봉창 의사기념관, 경의선 숲길 등 주변에 위치한 거점들과 연결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원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을에 있는 묘지에 오후가 되면, 아니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편안하게 가족 있는 친구들은 찾아가는 그런 풍경이 아주 좋고 부러웠거든요. 효창공원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함께 하게 됐습니다. 효창공원이 앞으로 100년이 아니라 500년, 1000년 후에도 더 의미 있는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용사공원 하면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번에 효창공원이 그 시공을 초월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효창공원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가장 기대하는 건 시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무자들의 역할, 마음가짐도 중요한데요. 기존에서는 3.1절이든 특별한 날에만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일반 지역 주민들은 편하게 좀 그냥 휴식이나 산책하기 위해서 좀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소년들만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성이 완공이 된다면 효창공원에 이제 찾아오셔서 그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기릴 수 있는 곳도 될 거고요. 또한 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생활체육분들이나 또 전문대 축구 쪽에서도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공간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효창 독립공원의 상이란 것은 어찌 보면 명료합니다. 한국에 가면 도심 속에 역사를 기리는 정말 좋은 공원이 있다. 그 모델을 우리가 가서 좀 보고 오자 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학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도심 한가운데 저만한 공간을 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다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후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 우리가 여기 있었구나. 역사와 문화와 휴식, 일상 이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서울에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5년 뒤 재정비된 효창공원의 모습에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에 모든 걸 바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온 효창공원. 노후된 시설로 시민의 발길이 줄고 사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지만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년 되는 올해 드디어 독립공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 이제 그 첫 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 갈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기대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 추모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